안녕하세요. 김영기입니다. 한의주 4월 영상교육 2부 올릴게요. 모방 김영기 천만의 약속 책이 나온 배경 일전에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천만의 약속 적은 제가 20년이 다 돼갑니다. 2004년도 내가 적기 시작했으니까 18년 됐고요. 책 나온 것이 2006년 되니까 벌써 20년 다 돼가네요. 15년입니다. 김영기가 책을 적기 이전에 제일 나한테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철가방 조태원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97년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철가방 스타 강사 책 몇 권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이 친구도 전라도 강준과 저기서 서울 올라올 때 배운 거 없이 막번에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그때는 서울역 앞에 3.1빌딩 앞에 전봇대에 적혀가 있는 전화번호 보고 찾아갔다. 그게 칼국수집. 거기서 엄청 많은 인경 모욕감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몇 군데 옮기다가 고려대학교 뒤쪽에 있는 설성반점으로 기억합니다. 설성반점에 취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있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일하는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친구들도 생깁니다.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였습니까? 대부분이 전부 다 배달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배달하는 친구들은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둬야지, 다음 달까지만 하고 그만둬야지, 그만둔다는 이야기밖에 안 하더라.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 야망을 가지고 있는 친구, 비전을 있는 친구 한 명도 없더라. 그래서 자기는 그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만두지 않고 배달의 왕이 되겠다. 배달로 1등이 되겠다. 우리 설성반점을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반점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딱 바꾸고 나니까 조그마한 반점 안에 본쳐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했는가? 이 친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청소 다 해놔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주방장에 오가지고 짜장을 만들고 준비하고, 그리고 아침에 한 10시 반 11시부터 주문이 들어오고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짜장면 몇 개, 우동이 몇 개, 짬뽕이 몇 개, 12시에서 1시 사이, 1시에서 2시까지, 2시에서 3시까지, 그리고 저녁 시간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짜장면, 짬뽕, 군만두 등등 나오는 걸 갖다가 글로 이렇게 이제 점표를 닦고 정리를 딱 했습니다. 어떤 시간에 주문이 제일 많은지 적은지 이렇게 하던 어느 날 배달 나갔다 놓으면은 빨리 안 왔다고 계속해서 욕을 얻어먹습니다. 자기가 배달하는 사람은 욕을 얻어먹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퍼졌다고 욕하고 맛없다고 욕하고 맵다고 짜다고 싱겁다고 계속해서 자기한테 야단을 치더라. 주방장님도 아닌데 배달했을 뿐인데 그렇게 사장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퍼졌다고 욕 얻어먹었다. 맛없다고 욕 얻어먹었다. 그러면 맛없다고 욕 얻어먹었다 그러면은 사장이 니한테 욕한 것이 아니고 주방장한테 욕한 것이다. 주방장한테 욕하면은 고객들이 욕하면 주방장이 기분 나빠 애가 있으면은 주방장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니한테 욕한 것이 아니고 주인한테 욕한 것이다. 이렇게 하던 어느 날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기분이 많이 풀렸다라는 겁니다. 그 늦게 왔다고 자꾸 계속 야단치니까 주방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11시 50분 땡 하면 짜장면이 30분 동안에 짜장면이 70그릇이 금방 주문이 들어오는데 70그릇을 미연에 만들어 놔 달라. 그러니까 주방장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주방장 권한이다. 선입선출. 배달 좀 먼저 바쁜 사람한테 먼저 배달 나가겠다 해도 주방장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입선출 조건을 딱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근데 12시 되면은 짜장면이 7, 80그릇가 금방 주문이 들어오는데 주문 받고 나서 짜장면을 만들면 늦게 가니까 교수들이 야단치고 학생들이 야단치고 어떤 데로 좀 늦게 가져가면 수업 들어가고 교수는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주방장한테 이야기가 안 되니까 사장한테 이야기합니다. 사장도 주방장 핑계대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고무대야를 큰 걸 사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70인분을 갖다가 12시 되기 전에 면을 만들어가지고 풀어놔라. 짜장통은 여기 놔둬놔라. 그러면은 전화 받고 나면은 짜장면을 바로 담아가지고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주방장이 퍼져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깁니다. 고무 큰 다이 안에 얼음을 하나 내놔놓고 거기다 짜장면을 먼저 뽑아놨습니다. 전화 오면은 3개 주문이 들어오면은 짜장통 안에 12개를 가방에 넣고 출발을 합니다. 교수실에 가가지고 3개를 드리고 나서 교수실에서 설성반점으로 전화를 합니다. 다른 데 주문 들어온 거 어딥니까? 물어보면은 자, 204호에서 3개 지금 전화를 하면은 207호에, 209호에, 300 몇 호에 이렇게 해서 한번 딱 가면은 12개서까지 가가지고 15군데를 돌고 다시 들어와서 또 12개를 싣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교수들 사이에 야 설성받으면 전화를 따가면 바로바로 갖다 준다. 야 절마 저거 번개 아니야? 이렇게 애칭을 가지게 됩니다. 번개, 철가방. 그렇게 하던 어느 날 그 교수 방에서 이야기하다가 그 교수님이 구술로 해주는 내용을 책으로 만드는 것이 철가방. 이 책이 40만 권 넘게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친구는 신지식인이 되고 스타 강사가 되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철가방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람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내라고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뭐 아무리 나도 배운 거 없지만 이렇게 철가방 배달하는 친구도 책 좀 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벼랑 끝에 나를 씌워라는 책자가 나왔는데 이 책 보면서 아이씨가 밤새도록 책을 보고 나서 너무너무 야 정말 이 사람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박형미라는 사람입니다. 화진 화장품 박형미. 이 사람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나오면은 이거 분유값도 없고 기저귀 값도 없이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판매를 들어가가지고 아기 낳고 얼마 후에부터 해가지고 화진항공 매출액 1위합니다. 전체 매출액의 30%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할 정도로 성성장구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사장하고 화장품을 이렇게 많이 팔 수 있는가? 직원들이 계속해서 묻고 하니까 거기서 자기 판매 전략을 갖다가 이야기해주면서 그걸 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벼랑 끝에 나를 씌워라. 자 여러분들, 난 이거 아니면 죽는다. 그러면 안 될 게 없습니다. 문두드리가 들어가는 게 쪽팔린다. 이것은요 정말 간절하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들 책, 그리고 민들레 영토 책도 물론 좋았었고요. 총각내 야채 가게 책도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기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서 아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이씨가 2004년도부터 해서 책을 적기 시작했고 2006년도 1000만원 약속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하미주 인중에서도 1000만원 약속 안 본 분 있습니다. 꼭 보세요. 그리고 운명을 이기라는 책도 꼭 좀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지금 아이씨 강의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많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누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피카소의 모방, 당대 최고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 이 사람은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세계적인 화가죠. 1599년도 태어나서 1650년도가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400년 전 사람입니다. 파블로 피카소는요 1973년도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 그림이 어디 있는가? 스페인 박물관에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그림이 걸려가 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는요 아버지도 그림을 참 잘 그렸습니다. 삼촌이 미술 선생이었었고요. 근데 집안에서부터 해가지고 미술 소질이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미술 시간이 됐는데요 선생님한테 배울 게 없었습니다. 학교를 안 갑니다. 학교를 안 가는 어느 날 삼촌이 와가지고 왜 학교 안 가니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가서 공부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삼촌이 데리고 삼촌이 선생으로 있는 학교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 학교도 가가지고 얼마 안 가서 학교를 안 갑니다. 삼촌한테 야단을 맞습니다. 학교 안 간다고 야단 맞으니까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박물관에 가가지고 박물관 제일 앞에 있는 벨라스케스 시녀들 그림, 그 그림만 계속해서 앉아가 그 그림은 그립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몇 개월 그리니까 박물관에서 피카소가 그림 그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줍니다. 거기서 그림을 계속 그린 것이 지금 이제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 중에 하나가 파블로 피카소 그림입니다. 시녀들이라는 그림이 엄청 지금 비싸게 팔리고 있죠. 이 사람이 글 적어놓은 거 보면은 모방의 효과는 학습 효율성을 향상시키더라. 지금 여러분들이 그 어린 미용 기술 팔아먹는 거나 커피를 팔아먹는 거나 식당에서 밥을 팔아먹는 거나 비행기를 파는 거나 차를 파는 거나 팔아먹는 기술은 똑같습니다. 학습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개성과 변형이 그때그때 용이하다. 모방하니까 아니 디에고 벨라스케스 시녀들 그림을 개선하고 변형하는 거 마음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면서 모방해서 통합적 깨달음을 얻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술, 비즈니스 기법을 좀 많이 빨리 깨달으면 참 좋겠다. 부자도 되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 어떻게? 건강해지고 싶다. 어떻게? 박식해지고 싶다. 어떻게 하면 박식해질까요? 책상에 앉아 책 보는 시간이 많으면 박식해집니다. 건강해지고 싶다. 어떻게 하면요? 운동 열심히 규칙적인 시간 하면 건강해집니다. 아이씨는 요 밑 송영까지 갔다 오는데 10km 정도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내 건강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몸무게도 딱 유지하고 있고 부자 되고 싶다. 어떻게? 좀 전에 이야기한 건 모방에서 답을 찾죠. 누구누구가 무엇을 해가지고 잘 된다 하더라. 그거 모방하면 됩니다. 똑같이 하는 것을 모방하면 됩니다.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어디서 모방할 것인가? 무엇을 모방할 것인가? 어떻게 모방할 것인가? 누구를 모방할 것인가? 언제 모방할래? 이 5가지 여러분 적어보세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언제 적은 대로 행동 옮겨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영자라면 원장이나 점장이나 이사 같으면 아저씨 모방하세요. 가장 가까이에 가장 쉽게 모방하다가 의문이 있으면 바로바로 전화 주세요. 성심스니까 아저씨가 다 일러드리겠습니다. 모방은 미용실에 아니면은 사이에 기업의 혁신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모방에 접근하는 것, 효과적이면서 집중적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해주더라. 내 운명을 결정지어 주더라. 모방이. 위대한 사고의 시대는 지났다. 모방이 효과적인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모방해서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좀 전에 적은 대로 따라하세요. 정말 부자 되고 싶으면, 노후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따라하세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자 되고 싶다. 어떻게? 내한테 질문하세요. 너 지금 이렇게 살면 부자가 될 수 있니? 네가 부자 되고 싶으면 어떻게 네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네가 부자 되고 싶으면 무슨 책을 봐야 되지? 네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누구를 모방해야 되지? 질문해라. 질문하면 답이 나옵니다. 답을 가지고 미용실 출근, 퇴근 하세요. 우리는 하미주는 누구를 모방을 했습니까? 아저씨 누구를 모방했을까요? 레이스 미용실 모방을 했습니다. 폴 미첼 모방을 했습니다. 일본 타이아를 모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병철 회장님, 정종희 회장님, 김우정희 회장님, 신격호 회장님, 박태준 회장님, 우리나라 근대사에 최고 돈을 많이 만지고 벌어들였던 5대 그룹 회장님, 그분들 거 모방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모방을 했습니다. 나는 목표가 무엇인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내가 살고 싶은 삶은 누가 살고 있는가? 주위로 두리번 해보니까 의외로 많은 겁니다. 그 사람들 같이 대등하게 동등한 입장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펴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살펴본다? 책 보면 나옵니다. 인스타, 페이스북을 파보면 가까이에 있다면 만나서 차라도 한잔 하자고도 해보자. 배울 것을 너무나 많습니다. 내한테 필요한 거 빨리 배워자. 다른 미용실에 가서 언제 머리를 해보았을까요? 대한민국의 탑 디자이너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상담하는지, 전파는 어떻게 하는지, 시술을 어떻게 하는지, 대화는 어떻게 하는지, 손질방법 어드바이스는 어떻게 하는지. 최소한 미용사라면 다른 미용실에 가면은 모방할 것 많이 있지만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도 반면교사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이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질문을 내가 내한테 하는 질문도 잘해야 되지만 고객님한테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질문에서 답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질문 능력 어디에서 시작하였는가? 어린 시절 습관이라고 누누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공부 습관과 비전을 가지게 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딱 되면 유대인들은 비전이 무엇냐고 선생님이 적어내라 그럽니다. 초등학교 4학년 되면 10살, 11살 정도 되겠네요. 11살한테는 이 비전이 뭐냐 적어내라. 대부분 학생들이요. 선생님, 교장 선생님, 뭐 이런 게 공무원, 기술자, 과학자, 의사 뭐 다 적는데요. 제일 많이 적어내는 비전이 교장 선생님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교장 선생님이냐라고 물었더니 교장 선생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반문한다는 겁니다. 네가 모르는 것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 답이 나온 겁니다. 공부하는 습관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부모하고 선생하고 짜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 그 결과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쓰고 있는 제품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만드는 제품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는데요. 전쟁 물자, 원천 기술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 거라고 그랬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로드 차일드 가문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우리나라 전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한 집안에 가지고 있는 돈이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는 재산을 공개를 아직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로스차일드 가문 인터넷에 쳐보면 재산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도 뭐 100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 가문에는 경단입니다. 질문 잘하세요. 왜 컷터 하러 온 남자 고객님에게 당연한 건데 컷터 하시겠습니까? 왜 하느냐? 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해라. 펌 하시겠습니까? 고객님. 질문 잘하면 그에 맞는 대답이 옵니다. 그러면 또 제안해주면 됩니다. 펌을 하게 되면 왁스도 팔아볼 수 있고 무스도 팔아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도 50% 올라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감사라는 말은 만병통치약이다. 16년간 지켜본 결과 감사를 습관화한 학생의 연평균 수입이 그렇지 않는 학생보다 2,500만 원이 많았다. 미국에서 조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습관화한 사람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9년을 더 오래 살더라.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로버트 연구소 로버트 에머슨 교수님이 글 적어낸 감사하는 삶에서 아저씨가 발췌했습니다. 머피의 법칙으로 유명한 조셉 머피 박사, 하루 한 번 자신이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감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출근할 수 있는 공간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월급을 줘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내를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선배 디자이너가 내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후배 파트너가 내 도움을 줘서 감사합니다. 운전기사가 자 우리 집에서 광고도까지 모셔다 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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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내 탓이요 하는 캠페인이 천주교에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탓이요. 그게 뭡니까? 잘못된 거는 내 탓이고 잘한 것은 그 앞에 있는 사람 당신 탓이다. 이게 감사의 원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감사한 삶 오늘 하루도 여러분 덕분에 아저씨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이니까 내부에서 물어보면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달사슌 미용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비달사슌을 모방하면 됩니다. 돌아가신 지가 지금 이제 10년 됐습니다. 비달사슌은 미용 기술자이면서 사업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돈 버는 것은요 커트 해가지고 펌해가 돈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돈 벌었습니까? 가르쳤습니다. 근데 가르쳐가지고 돈 버린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미용기술자가 돼가지고 미용실 오픈했는데 재료 내한테 공급해주는 사람이 자기보다 잘 살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인력을 구하려고 그러면 재료상에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료상에서 부탁해가지고 들어온 친구들이 얼마 후가 되면은 재료상에서 또 사람을 빼가지고 다른 데 데려가더라. 거기에서 한멸을 느낍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쓸 직원들은 내가 직접 교육시켜서 쓰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교습소입니다. 그 교수소가 지금은 이제 비달사슌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자 미용실도 잘 되고 인력도 수급이 되고 자기한테서 제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오픈도 많이 시키고 근데 재료상에서 재료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 고가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자기 제자들한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이렇게 해서 재료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재료해가지고 돈 버린 사람입니다. 우리 미용계 중에서는 가장 많이 입지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자, 이 사람 모방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폴 미첼. 폴 미첼은요. 폴 미첼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비달사슌하고 연배가 비슷합니다. 몇 살 어린데요. 기술자 출신이었었고요. 근데 지금 폴 미첼 넣어가지고 있는 제품은 폴 미첼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존 폴 디즈니아 1970년대 노숙자였습니다. 20살 된 노숙자가 비달사슌 미용실에 취업을 계속 기술 배우겠다고 계속 찾아옵니다. 그 비달사슌이 폴 미첼한테 시키죠. 저 친구 좀 못 오게끔 하면 안 돼? 계속해서 너무 노숙자가 계속 기술 가르쳐달라고 찾아오니까 이렇게 해서 폴 미첼하고 존 폴 디자이너하고 인연을 맺게 됩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납니다. 10몇 살 나이 차이가 나는데요. 폴 미첼이 존 폴 디자이너 데려가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 친구의 지금은 노숙자를 하고 있지만 이 친구 마인드가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나서 기술하지 말고 너가 재료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재료상에 소개시켜 준 데가 비누 공장이었습니다. 미용실에 비누를 납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던 어느 날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부도난 경위가 묘합니다. 비누 공장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요. 왜 망했는가?
샴푸를 개발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한 겁니다. 설비를 다 해놨습니다. 네, 린스하고 샴푸가 나왔는데 너무 혁신적인 제품이었었죠. 그 제품을 이제 팔려 미용실로 갔는데, 시장에 갔는데 이 혁신적인 제품을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가 망합니다. 근데 운이 좋았습니다. 존 폴 디자이너가 그 회사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팔러 다녔습니다. 그 회사는 부도가 나와버렸고요. 공장에는 엄청 많은 샴푸하고 린스가 제외가 있습니다. 부도난 공장 그 샴푸 린스를 가지고 미용실로 팔러 다녔는데 아무도 안 사주니까 존 폴 디자이너가 원장들한테 이걸 집에서 써봐놓고 전부 다 사은품으로 다 줬습니다. 미용실 원장들이 비누로 머리를 감다가 샴푸로 감으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고객들한테 그 제품을 갖다가 서비스로 줬습니다. 홍보용으로 줬습니다. 고객들 써보니까 비누가 머리 감다가 샴푸가 감아보고 린스를 해보니까 머리 결이 너무 좋아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회사 제품을 자기가 다 팔고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 회사 이름을 자기 은인인 폴 미첼 이름을 줬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2005년까지는 폴 미첼 제품은요, 일반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미용실의 전용 제품으로만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회사가 지금 미국에서 100대 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 폴 디자이너는 나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은 70대 중반,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다 갔습니다. 이 두 분 모방하고요, 시간이 되면은 세계에서 1등이 누군지 여러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1등은 레지스 헤어입니다. 지금 15,000개 정도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미주는 이제 100몇 개 나가요. 하미주 미용실, 아티클 미용실, 바이 하미주 아티클, 뭐 어떤 거 해가지고 지금 100몇십 개 나가 있는데, 이 회사는 13,000개가 넘게 나가 있는 회사가 레지스 미용실. 레지스 미용실은 딱 100년 됐습니다. 폴이 창업한 지가 100년이 됐고요. 네이버에서 찾아서 이분들을 모방하고 벤치마킹 한다면 여러분들 노후는 정말 멋있고 폼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확신을 드리면서 4월 영상교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